이번 주는 낮 기온이 화씨 95도까지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루이지애나주 영화관에서 5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을 병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SBA 7 론에 할당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10월 1일 전까지 신규 승인이 중단됐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화는 낮 기온이 90도를 훌쩍 넘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100도가 넘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고 일부 지역은 95도에 이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화요일인 28일부터 91도, 최대 98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9일인 수요일에는 플러싱을 비롯한 뉴욕시 일원이 93도까지, 뉴저지주 포트리 등지는 95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100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목요일 오후께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년 전 콜로라도주 영화관의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악몽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루이지애나주 영화관에서 5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루이지애나 라파에트에 있는 영화관 그랜드 시어터에서 영화를 보던 50대 백인 남성이 갑자기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59살의 존 러셀 하우저로 확인됐고 사건 직후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하우저의 주거지가 엘라베마주 피닉스시티로 돼 있지만 이달 초부터 라파에트의 한 모텔에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사건 현장과 하우저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우저는 과거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2008년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파에트 경찰서의 짐 크래프트 서장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하려다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본 뒤 다시 극장으로 들어가 총을 쏴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우저와 피해자들은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 코리아웨이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을 병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회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 병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은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 병기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서한에서 맨하탄 32가의 코리아웨이처럼 한인 거주 비율이 높은 펠팍에 상징성 있는 도로명이 병기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이 회장으로부터 정식 서한을 접수받는 대로 병기 사업 시행을 위한 정식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 2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로드 애비뉴 병기 사업에 대한 공식 요청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될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뒤 이를 실현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이죠. SBA 7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할당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10월 1일 전까지 신규 승인이 중단됐습니다. 소기업청은 올해 9월 30일까지인 2014-15 회계연도에 SBA 7A론에 할당된 187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 신규 승인이 중단되고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세븐A로는 경영비용이나 부동산, 사업체 매입자금 등 소기업 운영자금의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환 기간이 길고 다운 페이먼트 부담이 적은 데다 정부의 보증으로 융자 승인이 쉽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 기금 부족으로 인한 SBA론 중단 사태는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회계 연도가 끝나가는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아직 2달이 넘게 남은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 저녁 연방상원은 세븐A론 기금을 235억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긴급히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런 SBA 융자 기금의 빠른 소진이 미국 소기업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됩니다. 현재 104달러 수준에서 160달러가량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는 104달러 90센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59달러 30센트로 5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2013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내년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이 동결될 경우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온 보험사 입장에서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금에서 자동 공제해온 메디케어 의약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도 내년 19% 자동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은 월 평균 1,017달러지만 내년부터 824달러로 193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살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역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화당의 토마스 킨 주니어와 다이앤 앨런 주 상원 의원이 뉴저지 네일살롱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매년 주내 네일살롱의 5%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의무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업소가 환기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아세톤 등 화학약품을 다루는 종업원들이 장갑과 마스크, 고글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다국어로 된 종업원 권리문을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최근 뉴욕주에서 시행한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이 네일살롱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곳으로 추산되는 주내 한인 운영업소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는 법이 제정된 직후인 7월 초부터 700여 명의 조사관이 집중 투입되고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가 원래 스케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건물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빠르면 내년 말에는 1단계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개발사인 TDC의 마이클 마이어 회장은 공사가 원래 스케줄보다 빨리 진행됐다며 현재 철제 구조물 설치에 막바지 공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건물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9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과 상업공간, 150가구의 아파트, 982대의 지하 주차 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1단계 공사는 이르면 2016년 말 완공될 전망입니다. 2단계 공사는 24만 2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과 상업공간, 450가구의 아파트, 618대의 추가 주차 공간, 또 플러싱 커먼스 공공플라자, 더 그린 등으로 구성되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장 주변의 인근 상인들은 공사 초기부터 주차장 부족 현상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어 회장은 현재 1,1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안내 요원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우려했던 것처럼 공사가 시작된 후 주차 공간이 대폭 줄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기존 업소의 30% 정도는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 들어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들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8% 넘게 급증하면서 출신 국가별 순위도 3위로 올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24일 공개한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3, 4분기까지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가 2,7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67명보다 무려 38.4%나 급증했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는 인도 31,729명, 중국 4,163명에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2,896명 1위, 텍사스 8,785명 2위, 뉴저지가 4,438명 3위, 뉴욕은 4,03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자별로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80%로 가장 많았고 주재원 비자 7%, 학생비자 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건축 및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동허가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68%에 그쳤습니다. 그 외 22%는 감사, 9%는 항소, 1%는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올 3분기에는 무더기 기각 사태도 벌어지면서 기각 건수가 2,1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매년 뉴욕주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역시 나소 카운티가 차지하면서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 뉴욕주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는 85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뉴욕주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548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포 카운티의 경우는 뉴욕주 전체 사고의 10%를 넘었습니다. 또 이 기간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뉴욕의 다른 지역보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서포 카운티의 경우 길이 한산해서 운전자들이 과속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교통사고의 53%는 한산한 교외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현재 일주일에 5일 동안 야간 단속조를 꾸리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정부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나눠 타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데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차 나눠 타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우선 100대의 전기차가 정부에서 보급되는데 프로그램은 한인타운을 포함해 웨스트레이크, 사우스 LA, 그리고 메가더팍 등 LA 시내 4개 지역 7,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So what they'll do is once they qualify, they'll become a member in the program. Be probably a very low annual membership fee. They'll then go register. They'll then reserve the car when they need it. He's gonna rent the car for a symbolic price and reach the destination at a convenient time. 가주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160만 달러의 보조금을 LA시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작은 친환경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확대안 SB 1275를 추진했던 케빈 들레온 상원 부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We need more transportation options that help us get to where we need to be without relying on dirty and expensive fossil fuels.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승용차와 트럭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공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 주민 10명 중 4명은 차량이 많은 도로 옆에 거주해
폐암과 같은 기관지 질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주 정부는 전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전기차 구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친환경 법안들을 무더기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설탕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설탕의 하루 권장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설탕과의 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FDA는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성분표에 설탕 첨가량뿐만 아니라 설탕의 하루 권장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FDA는 설탕 섭취의 규제를 위해 모든 식품에 설탕 첨가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지만 설탕의 유해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의 영양성분표에서 하루 권장량이 표기되어 있는 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과 달리 설탕은 성분 표시와 첨가량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FDA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설탕 함유량은 알면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은 잘 모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천연 당을 제외한 설탕 섭취는 하루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하로 유지해야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셀카에 푹 빠져 있는데요. 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셀카를 찍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러시아 정부는 셀카 안전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셀카봉. 러시아 젊은이들 역시 요즘 셀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더욱 멋진 셀카를 찍으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등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В России есть поговорка одна: кто не рискует, тот не пьет шампанского, кстати. Может быть, вы слышали. Вот. Меня Александр зовут. 그러다 보니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1살 여성이 셀카를 찍으려 모스크바의 한 다리에 올라갔다 추락해 사망했고 한 여성은 자신의 머리에 총 쏘는 모습을 찍으려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중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올해 셀카를 찍다 다친 사람은 100여 명, 사망한 사람이 10명이나 됩니다. The number of accidents while people were taking selfies has been growing constantly. People are looking for new perspectives and unforgettable places. They're taking risks. 급기야 러시아 정부가 안전한 셀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셀카 안전 수칙을 홍보물로 제작했는데 위험한 야생동물과 셀카를 찍거나 높은 곳, 절벽 끝, 철로에서 셀카를 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셀카 놀이가 러시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Oh my goodness, are you crazy? That's like on top of the statue in Brazil. 두바이의 고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여유롭게 셀카를 찍은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성난 황소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간 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셀카를 찍은 남자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기차와 함께 셀카를 찍으려다 기관사의 발에 머리를 맞았는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We are becoming so reliant on social media and people are becoming so obsessed with taking selfies and documenting everything that they are doing to show off to the rest of the world. 즐거운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진 셀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캠페인의 문구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낮 12시쯤 나소 카운티 오이스터베이 타운 남부 토베이 비치 인근에서 6피트 크기의 상어 2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올 여름에만 롱아일랜드 해변가에서 세 번째입니다.
상어 출몰로 2시간 동안 입수가 금지됐고 오후 2시 15분쯤에야 해수욕장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맨하튼 폴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승강장이 재정비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터미널의 만성 혼잡 해소를 위해서 오는 9월 초부터 승강장의 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3층 승강장은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4층 승강장은 코치 USA가 사용하게 됩니다. 항만청은 현재는 이들의 버스 승강장이 뒤섞여 있어 터미널 내 정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파크 공공수영장에서 수영한 아이들이 귀갓길 전철역에서 집단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3일 데이캠프 일정으로 공원 내 레스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11명의 아이들은 오후 4시 30분쯤부터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열사병과 탈수증 증세를 보였다며 아이들의 구토 원인이 공공수영장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여성을 상대로 노상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주변인들은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펠파크 이스트 브링커프 애비뉴와 일가 인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강도로 현금을 뺏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퇴근길에 강도를 당했고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매우 덥고 습한 날씨에 야외 활동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도 덥고 습하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